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그 FRM 마켓 리스크 파트 2를 이제 진행할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좀 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신우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FRM 그리고 이제 CF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아마 FRM이랑 CFA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이 공부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FRM 하시고 나서 또 뭐 이미 이제 CFA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그 파트 2의 마켓 리스크는 사실 이제 FRM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 파트 2부터가 정말 진짜 FRM 공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 그리고 상품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은 파트 2에서는 각각의 이제 리스크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 리퀴디티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교재는 동일하게 이제 스웨이저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2023년 커리큘럼과 비교해서 마켓 리스크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앞쪽을 잠깐 펴보면은 거기 이제 로마자 6페이지에 펴보면은 파트 2 exam 웨이팅이라고 해서 출제 비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트 2는 1과 다르게 이제 총 80문제가 출제가 되고 마켓 리스크에서 비중으로 따지면은 이제 20% 그리고 출제 문항으로 하면은 총 8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사실 이 시험 자체가 이제 만점을 맞을 필요는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16문제 중에서 13문제, 14문제 이 정도 맞출 수 있으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켓 리스크 저기 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컨텐츠라 그래서 목차가 쭉 나오는데 이 마켓 리스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가장 중요하게 이제 밸류엘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밸류엘 리스크는 파트 1에서도 잠깐 나왔을 테고 여기 파트 2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밸류엘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코릴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이 코릴레이션도 어떤 리스크 관점에서 이 코릴레이션을 조금 다루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term structure. 우리 interest rate term structure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채권과 관련된 마켓 리스크 관점에서 이 term structure를 조금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밸류엘 리스크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term structure 부분도 출제 비중이 높다. 그래서 correlation 부분보다는 밸류엘 리스크와 텀 스트럭처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이제 계산 문제와
자, 말 문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에, 특히 이제 한국 수험생들은 계산 문제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도 잘 하고, 오히려 말 문제보다 계산 문제를 더 잘 맞추게 되거든요. 자, 하지만 이 마켈리스크는 생각보다 계산 문제가 물론 나오기는 하는데, 이 계산 문제보다는 이 말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FRM은 사지선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때요? 꼭 두 개의 보기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답으로 골라야 되는데, 이 말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텍스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공식을 알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반드시 이제 공식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마켈리스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깊게 들어가면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목적으로는 그렇게 통계적인 백그라운드까지 깊게 파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어떤 공식들,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자, 인터프리테이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서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리스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이론적인 것들은 시스템에서 대부분 다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할 일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러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복잡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뭐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엑셀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장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말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이 스웨이저 노트는 그 우리 FRM 협회에서 여러 가지의 레퍼런스 텍스트북들이 있어요. 근데 총 마켈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총 4권이 있는데, 그 4권에 대한 요약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텍스트북으로 참고를 했느냐를 보면은 로마자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리딩별로 어떠한 텍스트북을 참고했는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북을 직접 구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밸류얼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그 요 책으로 이제 그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텀 스트럭처와 관련돼서는 요 픽스드 인컴 책으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코릴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바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2권의 책이 더 있는 총 4권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절대 이 책을 구해서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직접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 1페이지로 가서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1페이지 리딩 1을 보면은, 자, Estimating Market Risk Measure, An Introduction and Overview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그잼 포커스를 한번 보면은,
자, 이 exam focus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리딩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다 이해하면은 이 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했다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단원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좀 이해가 잘 될 거다. 자, in this reading, the focus is on the estimation of market risk measure, such as value at risk. 자, 우리가 그래서 value at risk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 자, 반은 identify the probability that loss will be greater than pre-specified threshold level.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바의 일반적인 정의죠. 자, for the exam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be prepared to evaluate and calculate by using historical simulation and parametric models, both normal and log-normal return distribution. 자, 그래 시험 목적으로 calculate 일단 바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바는 historical simulation과 parametric 모델 각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one drawback to bar is that it does not estimate loss in the tail of the return distribution. 자, 근데 이 바는 하나의 단점이 있다. 테일 리턴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expected shortfall does, however, estimate loss in the tail. 근데 expected shortfall은 이 테일에 대한 로스도 계산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expected shortfall도 이제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서 이제 coherent risk measure incorporate personal risk aversion across the entire distribution and are more general than expected shortfall. 자, 우리 coherent risk measure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자, 이거는 more general한 expected shortfall. expected shortfall보다 more general한 measure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uantile plot are used to visually inspect if an empirical distribution match a theoretical distribution. 자, 그래서 QQ 플롯이라는 것도 배워볼 거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쭉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배워야 되는지 요약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단원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은, 자, 바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복습을 해보면은, 자, 바는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은 첫 번째 under 자, under a normal condition pre 자, 어떤 정상적인 어떤 굉장히 시장이 스트레스한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미리 설정된 기간, 우리가 보통 원데이나 10데이 이런 것들을 많이 상정하고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자, maximum loss 자, given confidence level. 그래서 최대 손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을 거예요. 자,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이다. 그래서 confidence level이라는 거는 신뢰 수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항상 반은 그러면은 항상 최대 손실의 개념이냐? 자, 그렇진 않고 minimum loss given significant piquant. 자, 요거는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하죠. 자, 유의 수준에서의 최소 손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의가 가능은 한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발을 얘기할 때, 발은 무조건 최대 손실이야. 이렇게 기억하면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신뢰 수준 하에서의 최대 손실인 거고, 유의 수준 하에서는 최소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을 정의할 때, 자, 요 정의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주식의 profit and loss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발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주로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해서 발을 많이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에 평균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컨피던스 레벨을 어떻게 잡냐면은 95% 이렇게 잡죠. 그래서 자, 95% 신뢰 수준에서의 발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95%까지 온 요 지점을 우리가 이제 바라고 하는 건데,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뮤에서 빼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거를 G밸류가 있으면은 이 분포에 표준 편차에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95% 같은 경우에는 이 G밸류가 1.65가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99%까지 가면은 G밸류가 2.3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의에서 보듯이 지금 confidence level, 자, confidence level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반은 최대 손실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 이제 significant, 보통 얘를 이제 알파라고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최소 손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최소 손실이 되는 거고, 컨피던스 관점에서는 최대 손실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 평균을 자,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나 또는 이제 평균을 0으로 가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수월해지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평균은 좀 0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평균을 0이라고 하면은 이 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단순하게 그냥 자, G밸류에다가 시그마를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더더욱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고 하면은 이 표준 편차가 1이 되니까 이 G밸류만 남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면은 1.65가 될 거고, 99%면 2.33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로스란 말이에요. 로스이기 때문에 바에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밸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밸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를 표현할 때는 바 자체에 이미 로스라는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를 얘기할 때는 네거티브 밸류로 표시를 하지 않고 자, 파지티브 밸류로 바꿔서 표현을 해요. 자, 뒤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잠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페이지 보면 이제 estimating return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 바를 계산할 때, 방금도 봤지만, 우리는 어떤 게 궁금한 거 아니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 또는 포트폴리오, 이것이 과연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까지 깨질 수 있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 우리가 이 금융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 금융자산의 profit and loss 데이터나 또는 리턴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금융자산이 얼마까지 깨질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게 바로 바다. 그리고 이제 우리 리턴을 구하는 방식에 아리스메틱 방식과 자, 지오메트릭 방식이 있어요. 자, 아리스메틱은 이제 이산 확률, 이산 복리 수익률이라고 하고, 지오메트릭은 연속 복리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의 가격을 P-T1이라고 하고, 이 시점의 가격을 PT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식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자, 이후에 뭐 배당금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배당금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아리스메틱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발생한 리턴을 스몰 t라고 했을 때 이 스몰 t는 자, 단순하게 t-1에서 자, 나중에 발생하는 가격 bt 플러스 dt에서 p의 t-1을 빼고, 그리고 그거를 pt-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돼요. 자, 거기 내용을 한번 일단 읽어보면은, 자, estimating return. To better understand the material in this reading, it is helpful to recall the computation of arithmetic and geometric return. Note that the convention when computing these returns is quote return loss as positive value. 자, 여기에 지금 방금 그 설명했던 얘기가 나오네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바는 그 손실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를 실질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positive value로 표현을 한다. 자, for example,
If a portfolio is expected to decrease in value by 1 million, we use the terminology expected loss 1 million. 자, 포트폴리오가 1 million의 손실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우리는 expected loss가 1 mill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expected profit이 minus 1 million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rofit loss data. 자, change in value of asset portfolio, PT, at the end of the period. 자, T 시점에 가격을 PT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떤 그 배당금 같은 게 있을 때,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arithmetic return data라고 해서, 자, assumption is that interim payment do not earn a return. 이 arithmetic return은 중간에 발생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어떠한 재투자를 가정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 두 번째 이제 geometric return data는 assumption is that interim payment are continuously reinvested. 중간에 발생한 현금 흐름이 연속적으로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다룰 때 또는 모델링을 할 때는 이 geometric return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geometric을 보면은 자, geometric return은 계속 연속적으로 재투자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연속 복리를 가정을 하는 건데, 자, 저기와 동일하게 PT-1과 PT를 봤을 때, 자, PT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PT-1에서 자, 우리가 여기서 geometric return을 large R이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exponential large RT에서 연속적으로 재투자가 되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배당금이 있다라고 보면은 PT라고 써도 되고, 사실 배당금이 없다고 하면 PT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PT 플러스 DT. PT 플러스 DT는 PT-1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재투자된 거를 가정하는 거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양변에 이제 로그를 취해보면은, 자, ln PT, DT는, 자, 여기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로그의 곱이니까 이제 풀었으면은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로그에 대한 수학이 조금 나오는데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결과를 기억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요 RT가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RT는 지금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되고, 다시 쓰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ometric return
라지 RT는 ln pt 플러스 dt 나누기 p 마이너스 t, pt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arithmetic return에서 저기 스몰 t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도를 할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small rt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요 부분이 결국에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ln small t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geometric return large rt와 arithmetic return small rt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간이 짧을 때는 이 arithmetic return과 geometric return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geometric return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이 geometric return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large rt가 ln이 취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자,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은, 자, 요 부분이 이제 자산의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로그 그래프를 보면은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지금 여기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금융자산의 가격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지오메트릭 리턴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장점이 생긴다. 그래서 거기 지오메트릭 리턴에 보면은, 자, 두 번째 줄에 note that this approach ensures that asset price can never be negative. 그래서 geometric return을 사용하게 되면 asset price가 네거티브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생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이제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 요런 게 있다라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 1.1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바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바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메서드가 있고, 두 번째는 자, non-parametric 메서드가 있어요. 자, parametric 메서드는 다른 말로 쉽게 하면은 델타 normal approach라고 하고, 그 다음에 non-parametric 메서드는 historical approach라고 해요. 자, 파라메트릭 메서드는 뭐 모수적 방법, 비모수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바를 계속해서 계산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메트릭 메서드는 분포에 대한 가정이 있다. 그래서 수익률의 분포가 어떤 분포를 따른지에 대한
명확한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특히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하고, 이 정규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바를 결국에 계산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non-parametric method 같은 경우에는 자,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어. 그래서 심플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parametric method와 non-parametric method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자, 이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시험 목적으로 중요하다. 자, 그럼 이 페이지를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historical simulation approach가 먼저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estimating bar with a historical simulation approach is by far the simplest and most straightforward bar method. 자, 거기 문장에 자, 거기 estimating bar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자, 별표를 좀 해놓을게요. 자, 이러한 문장들이 이제 시험에 그 말 문제로 되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historical simulation approach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는 자, simplest,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straightforward, 굉장히 직관적이다. 자, to make this calculation, you simply order return observation from largest to smallest.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the observation that follow the threshold loss level denotes the bar limit. 자, we are essentially searching for the observation that separate the tail from the body of the distribution. More generally, the observation that determine bar for n observation at the 1-alpha confidence level would be 알파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른쪽 3페이지의 위쪽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의 그 수익률 자료가 있을 때, 히스토리컬한 수익률 자료가 있을 때 그 수익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수익률이 높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쭉 한번 실제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나열을 해보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수익률의 데이터가 100개이다. 100개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낮은 수익률부터 가장 높은 수익률까지 쭉 나열이 될 텐데, 자, 이게 어떠한 하나의 히스토그램을 만들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규 분포에서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신뢰 수준 하에서의 바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monthly return에 대한 지금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자, historical approach. 자, 실질적으로 자, 리턴 데이터를 뭐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 또는 낮은 거부터 높은 데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자, 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자, 100개의 리턴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산 확률 분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좀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자, 연속 확률 분포 하에서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95%의 신뢰 수준이라고 하면은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는 5%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이 95%와 이 5%의 유의 수준을 딱 정확히 나누는 요 지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추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뜨문뜨문 있다 보니까 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개 있다고 하고 동일하게 95% 신뢰 수준에서의 그 발을 구한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처음부터 세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이제 우리가 해당이 될 거고, 또는 이쪽에서부터 오면은 반대로 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 값을 바로 볼 거냐, 아니면은 요 값을 빨간색을 바로 볼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자, 뭐 여러 가지 사실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 값을, 요거를 우리가 바로 보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수준 관점에서 본 요 값을 바로 계산을 하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발을,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요게 이제 알파가 되니까 얘는 1-알파가 되고, 알파 관점에서는 이게 한 칸 더 간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발을 어떻게 본다? n의 알파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간 거. 그래서 이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칸 더 간 이 값을 바로 보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 학사모를 한번 보면은, 자, recall that the confidence level 1-알파 is typically a large value. 자, 95%. Whereas the significant level usually denoted as alpha is much smaller.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파라고 하면은 유의 수준을 얘기하고 신뢰 수준을 1-알파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리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 문단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자, the value associated with a 95% confidence level is a return of -15.5%다. 자, 그래서 지금 95% 신뢰 수준에서 계산한 오른쪽 그 분포에서 값은 -15.5%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그 1000개의 먼슬 리턴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95% 신뢰 수준 하에서 최대 마이너스 15.5%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if you have 1 million invested in this security, the 1 month bar is, 그래서 만약에 1 million이 투자되어 있다고 하면은 최대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5.5%니까 곱해주면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1 month bar를 155.000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금액 자체가 마이너스로 나오지만 우리가 바 자체에 이미 로스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그냥 플러스 금액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example을 보면은 identifying the bar limit. 자, identify the ordered observation in a sample of 1000 data point that correspond to bar at a 95% confidence level. 자, 95% 신뢰 수준에서의 자, 1000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95%의 신뢰 수준에서의 어떤 게 바가 되느냐. 자, 답을 한번 보면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서, 자, since bar is to be estimated and 95% confidence, this means that 5%. 자, 신뢰 수준이 95%라고 하면은 지금 유의 수준은 5%가 되니까 결국 1000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유의 수준 관점에서 보면은 50번째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유의 수준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를 더 해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51번째 데이터가 꼬리와 몸통을 구분짓는 바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이제 Professor's Note를 보면은 bar is the quantile that separates the tail from the body of the distribution. 자, 바는 퀀타일인데 꼬리와 몸통을 구분짓는 퀀타일이다. 자, 그래서 1000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밑에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요 계산식이 나오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과연 이 값을 바로 볼지, 파란색을 바로 볼지, 빨간색을 바로 볼지, 어떠한 관점에서 계산을 했을 때 따라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바로 볼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책에서 정의를 하기로는 이 빨간색 값을 바로 보는 거고, 이 빨간색 값은 유의 수준 관점에서는 한 칸 더 나간 그것을 바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5번째 줄에 보면 in this example using the 51st 자, 51번째 observation이 바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자. 자, and the method used in the assigned reading. However, on the past FRM exam, bar using the historical simulation method has been calculated as in the case. 자, 근데 예전에 FRM 시험에서는 그냥 요 파란색을 바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을 한 칸 더 나간 빨간색을 바로 계산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밑에 example을 한번 보면은 다시, 자, a long history of profit loss data closely approximate a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자, 굉장히,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좀 이러한 문제가 좀 없어지는데, 자, long history. 자,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profit loss 데이터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제,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되죠. 자, 그랬을 때의 5% 바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자 동일하게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서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평균이 0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바가 95%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1.65가 되는 거지, 그냥. 양수로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그 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제 the bar is 1.65. 자, 5% critical value from the G table.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의 바는 단순하게 1.65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example 밑에 나와 있는 패러그래프도 좀 별표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브라켓 한 다음에 별표를 하면은, 자,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e historical simulation approach is sensible only if you expect future performance to follow the same return generating process as in the past. Furthermore, this approach is unable to adjust for changing economic condition or abrupt shift in parameter value.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의 단점인데, 자, 우리가 과거 리턴 데이터를 이렇게 쭉 세워놔서 그거에서 바를 추정을 하는 건데, 자, 이건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과거의 리턴 데이터가 미래에도 계속 된다라고 가정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의 범위를 굉장히 엄청나게 넓히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뭐 급격한 경제적 변화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은 과거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데는 좀 한계점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